나는 솔로 1기가 다시 또 넷플릭스에 떴더라고요. 원래 이게 회차가 길어지면은 앞에 게 잘리더라고. 그래서 안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예전에 봤던, 몇 년 전에 봤던 그 1기, 레전드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친구들이 또 다른 선택을 했다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또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한번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영철과 영숙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둘이 첫인상은 똑같았죠. 첫인상 때 이제 그 금반지를 영숙에게 끼워주죠. 끼워주면서 딱 첫인상 선택을 하고, 또 영숙도 노래를 불러줘 하면서 영철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남녀관계,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거의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이 첫인상으로 모든 게 결정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그걸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죠?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맞죠? 데이트 신청을 남자가 영철이 먼저 하죠. 그래서 영숙이 첫인상 선택한 영숙이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여기서 또 영철의 유머를 한번 볼 수 있죠. 유머. 또 있어요 이러면서 영숙을 웃게 만들면서 또 영철의 이 유머스러운 그리고 남자다운 마초 같은 스타일을 보여주는 이 장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자, 인터뷰 내용이죠. 어제는 무서웠는데 자기 소개할 때 귀여운 면이 있어서 일단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영철이 술을 너무 과하게 마시죠. 그러면서 조금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이 약간 이제 이렇게 조금 하죠. 예. 자, 첫 데이트입니다. 호감은 올라가고 부담도 시작됐다. 자, 영철과 영숙의 첫 데이트에서 형성된 호감의 흐름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숙이가 안 나올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죠. 영철이. 술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데이트를 하죠.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실수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말장난을 또 치는 이 자신감, 이 허당미, 여기에 또 영숙이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맞죠? 자, 영숙의 첫인상은 영철. 그리고 영철이 이건 운명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내 스타일이에요. 또 이런 과감하게 또 직진하는 모습. 그리고 영숙은 부끄러워하면서 호감도가 또 상승하게 됩니다. 자, 영숙이 얘기를 하죠. 데이트 때. 결혼 언제 하고 싶어요? 이러니까. 영철이 이번이 마지막 연애다. 이거 안 하면 선 봐서 결혼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네, 선 봐서 결혼하겠다. 이게 마지막 연애다. 이 방송 자체가 마지막 연애다. 그리고 영숙이 너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죠? 데이트는 나쁘지 않았지만 전입신고에서 이야기는 부담을 또 느끼죠. 영숙이. 왜냐하면 그 영철이가 이제 집이 멀잖아요. 강화도인가 그 맞죠? 강화도에서 그 이제 축산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숙은 서울에 살잖아, 서울에. 그래서 이제 전입신고 해야겠다는 뭐 이런 말로 말장난을 많이 쳤잖아요. 부담을 느끼죠. 자, 결정타를 때립니다. 취하니까 이뻐 보이네. 첫 데이트에서도 영철은 술을 많이 마십니다. 많이 마십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면서 취하니까 이뻐 보이네 이러면서 또 이런 말도 과감하게 던지죠. 맞죠? 방송인데도 이 정도 던지면은 이거 엄청난 과감한, 물론 술 기운이 던진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엄청나게 과감합니다. 영철이가. 자, 영숙은 또 호감을 보이죠. 맞죠? 자, 영철의 자신감과 유머 그리고 영숙의 호감이 또 상승하게 되고 다시. 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죠. 거리 그리고 술버릇. 맞죠? 네. 그렇지만 영철의 유머, 이 유머에 완전히 영숙은 빠지죠. 이렇게 첫 데이트가 흐릅니다. 자, 첫 데이트 후에 새로운 관심 그리고 영숙의 실망이 또 있죠. 보이죠? 방송에서. 영철의 행동 변화가 두 사람의 감정을 갈라놓기 시작한다. 자,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정순이 또 나타나죠. 갑자기. 정순. 새로운 관심, 새롭게 관심을 가지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귀엽다. 귀엽다는 인상. 정순의 이상형은 보조개가 들어간 남자다. 이거 영철 앞에서 바로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정순이. 보조개가 들어가고 귀여운 남자를 좋아한다. 그 영철이도 그건 안 돼 이러면서 받아치죠.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철도 정순의 반응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이제 두게 되죠. 왜? 자기 좋다는 여자를 멀리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거. 그렇죠? 자기 좋다는 여자를 멀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정순이 외모가 상당히 아름다운 외모잖아요.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자, 그리고 영숙의 실망이 시작되죠. 영철이가 선글라스를 벗은 다음에 주변 여자들에게 기웃거리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데이트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막 여자들도 쳐다보고 하는 기웃거리는 모습도 목격됩니다. 그리고 술이 들어가면 변한다는 점을 또 알아차리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첫 데이트 끝나고 나서 그 운전하는 대리기사님에게 이제 하는 말투까지 이제 방송에서 보게 되면서 데이트 도중 보게 되면서 굉장히 실망감을 느끼죠. 맞죠? 그래서 영숙은 이런 판단을 하죠. 술이 들어가면 달라지는 사람.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호감에서 다시 실망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영철에 대한 경계심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서 첫 인터뷰를 합니다. 영철과는 끝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술버릇은 정말로 고쳐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그렇다 제가 볼 때는 또 뭐 그렇게 심하지도 않은 것 같던데. 그거보다 더 심한 사람 많잖아, 솔직히. 맞죠? 어쨌든 방송에서 그 정도 또 보여줄 정도면은 밖에서는 또 어떨까 하는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맞죠? 자, 정순의 관심은 올라가고 영숙의 신뢰는 떨어지고 관계의 균열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랜덤 데이트가 또 있습니다. 랜덤 데이트.
정순의 관심이 영철에게 향한다. 랜덤 데이트가 그게 있어요. 강아지들이 선택하는 데이트였죠. 맞죠? 우연하게 선택이 되는데 이 우연이 또 정순하고 연결이 돼요. 운명적으로 신기하게 정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순의 이상형은 무쌍, 쌍꺼풀이 없는 거, 그리고 보조개가 들어간 남자, 웃는 모습이 예쁜 남자, 모든 게 영철을 지목하는 이상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영철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영철도 정순에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영숙과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정순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으면서 영철의 선택지가 영숙 한 명에서 정순까지로 두 명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이제 두 여자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영철의 정순에게로 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자, 여기 랜덤 데이트 이후로 이제 정순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철의 마음은 굉장히 갈등을 느낍니다. 이제 어떤 여자를 선택해야 되나. 내가 처음부터 첫인상에 마음에 들었던 영숙을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새로 들어온 정순을 선택해야 되나. 둘 다 이쁘잖아요. 맞죠? 외모로서는. 네. 둘 다 이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죠. 삼각관계. 첫인상 연결이 된 영숙과 영철은 호감에서 영철의 술버릇 때문에 관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정숙은 그걸 보지만 정숙도 술버릇을 봤어요. 근데 정숙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나 봐. 그것보다 오히려 더 큰 영철의 매력적인 말솜씨, 자신감, 그리고 이상형적인 얼굴 이런 데 오히려 더 크게 보나 봅니다. 그래서 정숙은 영숙과 똑같이 영철의 단점을 봤지만서도 정숙은 오히려 더 적극적인 관심으로 영철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경쟁심 때문일까요? 영숙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이걸 흔들어 볼까 하는 경쟁심 때문에 영철의 단점을 무시해버리는 걸까요? 여자들은 그런 걸까요? 오히려 지금의 내 남자를 차지하기 위한 게 오히려 더 큰 목적이 되는 걸까요? 단점은 나중에 생각하자 하는 걸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자들의 마음 저도 잘 몰라요. 자, 황금열쇠 데이트 후 다급해진 영철. 이 황금열쇠가 슈퍼데이트입니다. 슈퍼데이트. 네. 첫 1회 때는 황금열쇠 데이트라고 그랬어요. 슈퍼데이트. 그래서 이 데이트에서 턱걸이가 하나 있었고 턱걸이 시합이 있었고 거기서는 영수가 1등을 합니다. 영수가 황금열쇠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눈싸움 데이트에서는 정식이 얻어버리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맞죠? 정식도 기억나시죠? 정식.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수의 데이트 이유. 이게 뭐냐면 영수가 영숙에게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그러면서 영철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갑자기 이 형이 내 여자랑 데이트를 해? 하면서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영수에게 가서 따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방송에. 예. 자,
영철이 다시 영숙에게 대화를 신청합니다. 나 술 안 먹는다. 잘 안 먹는다. 그때는 이거는 여자들이 있어서 이 기분에, 이 방송에 너무 맨날 일만 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이러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너무나도 기분이 엔돌핀이 돌면서 도파민이 막 하면서 술을 조절할 수도 없었고 나름대로 막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서 먹었다. 그렇지만 나는 술을 잘 안 먹는다 평소에. 나는 조절할 수 있는 남자다. 적극적으로 해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이상형이야 하면서 영숙에게 완전히 다시 한번 막 쐐기를 박습니다. 멋지죠 이때 과감하더라고요. 과감하게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이상형이야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막 쐐기 박아버립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 영숙의 핵심 질문이 있죠. 술 정말 조절할 수 있어요? 이라거든요. 가장 큰 걸림돌, 술버릇이었죠. 영숙에게는. 자, 영철의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인정하기보다는 조절할 수 있다고 바로 그냥 설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이 영철의 성격을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무조건 선점해야 되겠다는 완전히 마초적인 스타일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영숙의 마음. 근데 영철의 적극적인 어필에도 인터뷰에서는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인터뷰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영숙의 마음은 끝난 걸까요? 영철에게서 끝난 걸까요? 자, 그러면서 영철과 정순의 데이트가 이어집니다. 영철과 영숙의 대화를 목격합니다. 나 술 안 먹는다. 나 술 조절할 수 있다. 이 대화하는 거를 정순이 인터뷰하러 가면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의 데이트 때 영철에게 실망했다고 표현을 하고 삼각관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죠. 네.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영철의 솔직하고 귀여운 모습에 정순의 마음이 다시 누그러지고 호감이 상승하죠. 상승합니다. 호감이. 자, 이 영철의 매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엄청난 매력입니다. 제가 봐도 남자로서 매력이 있더라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 영철의 귀여운 마초, 유머 다 가지고 있죠. 자, 복수 선택. 이 복수 선택이 있었습니다. 복수 선택. 수영장에 빠지는 장면이었죠. 수영장에 빠지는. 네. 이 여자가 완전히 나한테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때 빠지는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자, 영철은 다시 영숙을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하는 것보다는 영숙을 선택하는 게 맞다. 남자들이 이러죠. 야, 정순이 실망할 텐데. 그럼 영철이 이럽니다. 그럴 수 있지. 과감하죠. 상대의 감정보다 내가 우선이다. 정말 마초적인 남자입니다. 맞죠? 자, 영숙을 다시 선택하면서 정순과의 관계도 살짝 흔들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여지를 남기죠. 나는 두 사람 모두에게 아직까지 미련이 있다. 자,
영철은 거짓 선택은 하지 않겠다는 논리를 내세워 영숙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수 선택은 2명을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순에게 변명을 하죠. 2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영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논리 맞죠? 네. 2명을 선택해야 되니까. 자, 영숙의 흔들림이 보입니다. 여자들끼리 대화하는 도중에 영철 이야기가 나오는데 뭔가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가지고 영철에게 아직 마음이 남아있고 정리가 안 된 게 있어가지고 눈물까지 흘리게 됩니다. 자, 영숙이 이러죠. 영철에게. 왜 계속 마음을 표현하냐고 나한테. 영철 3-4번이다 얘기하죠. 대단합니다. 맞죠? 3번은 도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또 술 문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영철은 이렇게 얘기하죠. 단점을 일부러 보여준 거다. 영숙이 놀랍니다. 일부러 보여준 거다. 왜 일부러 보여줬어요? 라니까.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방송 끝나고 사귈 때 보여주는 것보다 지금 미리 보여주는 게 낫지 않냐. 이러면서 이런 논리로 완전히 반전을 시켜버립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야, 영철이 진짜 이 빠른 판단, 이 판단력이 엄청 좋구나. 여기서 MC들도 깜짝 놀래죠. MC들도 이 영철이 보통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MC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판단력이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죠. 대단했습니다. 그때.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뱉을 수가. 보통은 막 이러면서 막 마음이 쪼그라들고 이러는데 뭐 변명 못 되고 이러는데 바로 그냥 반대 논리를 펴면서 미리 보여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자, 영숙의 마음이 이때 보이죠. 술버릇은 걸리지만 순수한 모습 때문에 아직은 마음이 남아있다. 영철의 순수한 모습을 계속 잊지 못하는 거죠. 영철이 순수한 모습이 있는가 봐요. 맞죠? 영철의 유머스러움 그리고 솔직함 이런 게 순수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복수 선택 후에 또 정순과의 2번째 데이트를 하죠. 영숙을 붙잡으면서도 정순에게도 계속 관심을 보입니다. 대단합니다. 맞죠? 자, 정순이 영숙을 선택한 상황에서 언급을 합니다. 맞죠? 삐진 듯이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죠. 아니 왜 영숙까지 선택했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순도 알고 있는 거죠. 영철이 영숙을 첫인상 선택했고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들끼리도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방송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여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맞죠? 방송에서 완전히 24시간 풀을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 중간중간에 보인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맞죠? 자, 2명을 골라야 해서 어쩔 수 없었다. 복수 선택이었으니까. 너한테 관심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순도 영철을 싫어할 수가 없죠. 이상형이니까. 개그 유머스럽고 마초 남자답고 뭐 다 있으니까 또 외모도 완전 이상형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데이트 후에 영철은 인터뷰를 할 때 정순과 잘 될 것 같다고 인터뷰합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죠. 정순은 영철의 술버릇에 대해서는 언급을 절대 안 했잖아요. 무조건 다 호감이 있다고만 표현하잖아요. 맞죠? 네. 당연히 영철의 입장에서는 영숙보다는 정순하고의 마음이 내한테 더 마음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영철의 첫인상은 영숙이었습니다. 맞죠?
이 첫인상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첫인상이 이상형이니까요. 자, 마지막 데이트. 최종 선택을 앞두고 영철의 마음은 정순에게로 기울어집니다. 자, 마지막 데이트를 함께 하면서 오늘부터 1일 하자. 사실상 연인 단계까지 끌어올려 버리죠.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이제 방송이 이렇게 탁 편집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사이에 뭔가의 어떠한 감정이 더 오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본 상황에서는 영철은 일단 마지막 연애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전입신고를 해야 되겠다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결혼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오히려 정순에게 방향을 튼 게 맞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종 커플이 되기가 훨씬 확률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영숙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영철에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확률적으로 높은, 그리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5박 6일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높은 정순을 선택하지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부터 1일이다 하면서 영숙과는 마지막 대화를 하면서 끝을 내죠. 하지만 영숙의 마음이 과연 끝난 걸까요? 한번 볼까요?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영숙은 포기했지만 마음은 포기하지 못했다. 영숙의 마지막 인터뷰가 이 관계의 감정적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자, 영숙의 마지막 대화 보겠습니다. 영철과의 마지막으로 대화. 나는 이미 포기했다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눈물을 보이죠. 이 눈물이라는 거는, 여자의 눈물이라는 거는 감정적으로는 정리가 안 된 상태라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머리로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신념이 있잖아. 나는 이런 남자는 못 만나겠다. 그게 술버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겪은 바 이 술버릇은 못 고친다라고 겪은 거죠. 그래서 다시 마음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그게 자신의 신념, 영숙의 신념이었는데 자꾸 마음속으로는, 내 가슴 속으로는 영철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뭔가 머리로서는 끊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자꾸 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이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부딪히면서 폭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숙의 마음에게는 사실 영철은 술버릇만 빼면은 굉장히 많은 매력, 장점이 더 많은데 내가 생각했던 게 다가 아닌데, 하지만 멈추고 싶어도 마음을 멈출 수가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자꾸 머리로서 포기를 해야 되냐면서 이 갈등, 이 영숙의 내적 갈등, 이것 때문에 영숙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순간의 삼각관계. 선택과 감정은 엇갈렸다. 영철은 정순을 선택하지만 영숙은 마지막까지, 최종까지도 마음을 정리하지 못합니다. 자, 정순과의 마지막 데이트에서 영철은 오늘부터 1일 하자. 관계를 확실히 하죠. 정순은 받아들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커플이 됩니다. 맞죠? 하지만 영숙은 포기했다고 말하면서도 이 마음에서는 뭔가가 이게 갈등을 일으키죠. 영철에 대한 이 미련. 내 신념은 포기해야 되는데 이 갈등은 계속 일으킵니다. 하지만 영철은 과감하게 목적 달성을 합니다. 정순에게로 향하죠. 최종 선택입니다. 그런데 진짜 최종은 방송 밖에 있었죠. 영철과 최종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다음에 영철과 영숙이 다시 연락을 하면서 영철과 영숙이 교제를 합니다. 사귀게 됩니다.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인터넷에. 영철은 영숙이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영숙이가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철이 영숙에게 난 기다려줄게. 여기서 영숙의 방송 밖에서 영숙이 결정을 하는 거죠. 최종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영철과 영숙이 실제 인생에서는 결혼을 해버리죠. 영철의 최종 선택은 정순이었는데 실제 결말은 영숙이요. 더 뜨거웠던 거죠. 영숙의 미련. 사실 그 영철의 단점만 없었더라면 완전히 첫인상도 둘 다 딱 맞았고 이상형이었고 완전히 내 이상형들이었습니다. 서로가 이상형들이었습니다. 정순에게만 영철이 이상형이었지 영철의 이상형은 영숙이었죠. 결국 첫인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연애는 이성을 선택할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맞죠? 이 나는 솔로 방송을 이렇게 쭉 보면은 거의 첫인상에서 다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짧은 데다가 그리고 사실 첫인상에서 첫인상 이상형이라고 이꼬르잖아요. 첫인상과 이상형은 이꼬르잖아요. 동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커플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리고 이 일기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는 걸 느낍니다. 저도. 자, 영호의 선택 한번 보겠습니다. 영호는 또 우리의 레전드죠. 일기의 레전드가 두 명이 있다면 영철 다음에 영호죠. 근데 사실상 영호가 굉장히 방송에 많이 나오면서 인기를 굉장히 얻게 됩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정숙을 선택합니다. 사실 영철보다는 스토리가 많이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영호의 유행어가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영호가 방송에 자주 등장하게 되면서 또 다른 방송에 굉장히 유명해지죠. 자, 첫인상과 첫 번째 선택. 자, 영호의 첫인상은 정숙을 선택합니다. 맞죠? 그러면서 명작이야. 이런 유행어를 남기죠. 자, 여자들의 첫인상 때 정순이 선택합니다. 언니. 정숙의 친언니인 정순이 첫인상 영호를 선택하는데 첫인상은 첫날이죠. 분위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본 거죠. 분위기를. 잔잔하게 주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영호의 목소리가 좋고 이러니까
영호에게 첫인상을 선택합니다. 정순도. 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자도 같이 있으면 즐거울 것 같다면서 영호를 첫인상 선택하게 되죠. 하지만 영호는 첫인상 선택부터 첫 선택도 정숙을 선택합니다. 왜 안 됐을까요? 둘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둘의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제 같은 그 예술계 쪽이다. 그래서 예술계 쪽 남자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정숙이 얘기를 하고, 영호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댑니다. 맞죠? 정숙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지만 정숙은 절대 변하지 않죠.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정숙의 이미 모습에서. 그리고 둘의 또 나이 차이가 꽤 났습니다. 네. 나이 차이가 거의, 영호가 이 당시에 나이가 38인가 그렇고 정숙이 아마 29인가? 모르겠어요. 29인가 그랬을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계속 끝까지 선택을 하지만 결국에는 고독 정식을 첫 선택해서 먹게 되죠. 초반에는 두 명의 여자에게 관심을 받았어요. 맞죠? 목소리 좋지, 인물도 좋잖아요. 자, 랜덤 데이트에도 운이 또 안 따라줍니다. 내가 볼 때 영호는 좀 운이 많이 안 따라주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강아지가 선택하는 랜덤 데이트에서 자꾸 강아지들이 영호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선택할 기회를 놓치게 되죠. 강아지가 오다가 옆에 영수에게로 가고,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서 영호는 이렇게 자각을 하죠.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강한데 안 된다. 의욕이 있는데 안 된다. 안 따라준다. 뭐가. 의욕과 욕구는 강한데 안 따라주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안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맞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영호의 고군분투.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작은 자신감의 흔들림, 적극적인 어필, 정숙의 단호한 반응. 이게 굉장히 컸죠. 정숙의 단호한 반응. 자,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황금 열쇠 데이트 턱걸이 대결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턱걸이를 겨우 한 개를 겨우 하더라고. 그것도 어거지로. 예. 저도 턱걸이 4개는 하는데, 자, 눈싸움에서도 눈을 감아버리며 웃음거리로 전락이 됩니다.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는 눈싸움 잘할 줄 알았어요. 영호가 이제 눈빛이 좀 강렬하잖아요. 이렇게 딱 진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눈싸움 할 때는 져버리더라고, 그냥 순식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이때 좀 강하게 좀 이겨가지고 데이트권을 땄으면 좋았을 텐데. 턱걸이는 어쩔 수 없다지만 눈싸움은 좀 강한 마인드로 딱 해버리면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쉽게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가 끝난 후에 남자들끼리 대화할 때 이제 좀 가봐라, 정숙에게. 자꾸 쭈뼛만 그리지 말고 한번 가서 신청을 해라.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머리에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면서 가죠.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정숙은 아무 생각 없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무심한 표정으로, 부담스러운 반응으로. 자, 일단 나이를 떠나서 남자다운 매력에서 여기서 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턱걸이 안 됐죠. 눈싸움도 그냥 지면서 웃음거리로 전락이 돼버렸잖아요. 영호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럼 정숙이 봐서 정숙은 나이도 어리고 굉장히 이쁜 얼굴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또 무용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정숙에게 호감을 느끼려면 뭔가 남자다움 이런 게 아니 뭐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되겠죠. 장점이 나이가 많으니까 다른 장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 하나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안 통하는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인터뷰에서. 보이스. 영호는 목소리가 좋잖아요. 성악을 하게 되면. 근데 정숙이 이러잖아요. 나는 예체능계 싫어한다고. 예술 쪽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지. 완전 끝난 거지. 하나도 어필할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어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정숙에게만 직진하지 말고 조금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언니인 정순, 영자에게도 직접적으로 대시를 이렇게 하면서 스토리를 이어나갔다면 나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정순은 이제 영철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영자에게는 어느 정도 어필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영자도 너무 나이가 어렸어요. 나이가 더 제일 어린 것 같았는데 아마. 그래도 영자는 영수를 선택하잖아요. 영수하고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게 나는데도. 결국은 나이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 남자다움, 매력을 보여야 되는 건데 영호는 그런 걸 하나도 못 보이고 있었던 거죠. 턱걸이라든지 눈싸움이라든지 모든 이런 걸 하나도 못 보이면서 그러면 정숙이 관심을 당연히 안 가지겠죠. 자, 그러면서 또 명언은 잘 남깁니다. 명작이란 것은 박물관에 있는 것이지. 이러면서 명작의 유행어가 탄생하는 거죠. 탄생됐죠. 네. 자, 그러나 영호는 끝까지 직진을 합니다. 정숙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죠. 브런치를 만들어서 대접합니다. 그런데도 브런치를 맛있게 먹더라고요. 먹으면서도 그냥 맛있게만 먹더라고. 자, 그러면서 또 꽃다발까지 준비를 합니다. 사러 갑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영호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첫 데이트가 시작됩니다. 이제 첫 데이트. 첫 데이트, 처음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때. 중반부 지나서. 그런데 이때 정숙은 완전히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너무 냉정하게 거절을 해버리더라고요. 자, 영호의 푸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고 거부하는데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명언은 많이 남겼어요. 영호가. 자, 그러면서 영호는 이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샤우팅을 내지릅니다. 방 안에서. 으악! 하면서 샤우팅을 내지르죠. 명장면입니다. 명장면. 자, 결국 무너진 영호. 그리고 영철의 위로. 여기서 영철이 위로를 해요. 멋있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끝까지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정이 폭발하면서 샤우팅을 쫙 하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서러워서. 그런데 영철이 갑자기 방구를 끼면서 나타나죠. 형, 나가면 줄 서요. 이러죠. 형은 멋있는 사람인데 형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다른 여자들 눈에도 형이 계속 소심하게 보이면 이 나중에 이 완전히 아무 여자도 형에게 관심을 안 보이게 된다. 형
이런 모습 보이지 말고 이거는 끝난 거니까 이제 또 과감하게 또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러면서 영철이 영호를 달랩니다.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호가 갑자기 각인을 하죠. 탁 각성을 하죠. 각성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맞네 이러면서 자, 끝까지 가야 한다는 진심은 강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죠. 그런데 영철의 현실적인 위로, 형, 과감하게 해요. 하나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영호가 각성을 하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정숙에게는 마음을 완전히 접고 후반부에는 언니인 정순에게 마음을 향합니다. 이때 정말 웃겼어요. 데이트 선택하는데 이때 정순과 영철은 거의 오늘부터 1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영호가 끼어듭니다. 처음 선택이 당신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라는 명언을 또 남기죠. 예. 그러면서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영철이 과감하게 하라 그랬는데 자신의 여자에게 올 줄이야. 이 무슨 이건 뭐 적반하장도 아니고 맞죠? 예, 너무 웃겼습니다. 나 이거. 자, 오히려 그냥 다른 첫인상 선택한 뭐 영자나 아니면 그리고 선택되지 않은 여성들이 많았잖아요. 영순자도 있고 저기 뭐야 또 영순, 정자 많았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갔어야 되는데 결국 영호 나름대로의 또 이 이상형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아니면 복수심이 불타올랐나 그래서 언니를 선택했나 모르겠습니다. 이때 영호의 마음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알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하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리석지 않았나. 자신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영호가 정순에게 다가오자 영철이 당황해서 어이없어 하는 그 표정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영호가 처음부터 다른 선택. 자신을 첫인상으로 했던 영자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이미 정수는 영철하고 커플이 됐고 정숙은 아예 영호를 거부하고 그러면 다른 여성들이 많잖아요. 여러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선택을 했었어야지. 연애를 해보려면 일단 이 최종 선택이 물론 여기서는 마음이 어떻게 오가는지는 저도 못 느껴봤지만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영호도 오랫동안 데이트를 못 해봤잖아요. 유학생활도 하고 뭐 또 이렇게 방송 공연한다고 자신의 이제 일 때문에 여자를 안 만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두 번째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도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해서 여기서 커플이 돼서 나가서 데이트를 해보고 또 정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굳이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그냥 찍어도 안 넘어갈 그러니까 쇠도끼가 아니고 나무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넘어가겠습니까? 그냥 그러면 포기를 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토당토 왜 언니한테 가냐 이 말이에요. 언니한테 안타깝습니다. 영호.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안타까워요. 자, 이러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이쁜 친구 영숙의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도 명장면이죠. 네. 영자와 영수의 데이트, 요트 데이트죠. 황금 열쇠 데이트 후에. 이러면서 둘은 커플이 되죠. 지금 사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토스트를 브런치를 준비하고 영호가 지금 정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숙을. 근데 정숙은 나오지 않아요. 계속. 자, 영철이죠. 영철이 영숙에게 지금 변명을 하는 이미지입니다. 영철은 정말로 대단한 남자였습니다. 자, 영식이죠. 첫인상 때 4표를 받았죠. 무려 4명의 여자가 첫 데이트에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최종 선택에서는 하지 않죠. 자, 영호의 이 애처럼한 모습. 자, 둘 사이를 놓고 갈등하는 영철. 영철의 이 표정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아, DJ 종수죠. DJ 종수. 네, DJ 종수. 멋있었어요. 저는 이 친구 정말 개성 있고 멋있었는데 왜 이렇게 활약을 못했는지 좀 아쉬웠습니다. 이 친구도 약간 너무 나무도끼를 가지고 계속 안 되는 곳을 찍고 있었죠. 네. 영수죠, 영수. 네, 우리의 근육질 영수, 맏형. 네, 아주 멋있게 등장했죠. 그리고 멋있게 방송을 마쳤습니다. 자, 순자죠, 순자. 네, 순자. 아주 아쉬워요, 순자도. 아쉽습니다. 이쁜 얼굴인데. 이쁘고 아주 성격도 좋고 그렇더라고. 저 같으면은 영순도 아주 정말 여성스러운, 너무 여성스럽고 아주 좋던데 이미지. 영순 목소리도 참 조곤조곤하게 예쁘더라고. 영순 좋아요. 자, 정자, 우리의 정자. 네. 씩씩하죠. 막내. 그리고 강아지를 분양받아서 가죠. 예, 강아지를 분양받아서 이제 강아지와 커플이 돼서 갑니다. 아주 귀여운 막내 정자 영숙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 정순. 아, 정식 나왔습니다. 예, 정식도 너무 안타깝죠. 정식도 참 능력도 있고 괜찮은 친구였는데 커플 안 된 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첫인상 때 이렇게 매칭이 안 되면 거의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인원수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서로의 이상형이란 걸 갖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상형이 없으면은 매칭이 안 되면, 첫인상 때 매칭이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봐야 돼. 거의 방송을 이렇게 지금까지 솔로 방송이 지금 33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보면은 거의 확률적으로 첫인상에서 안 되면은 거의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자기소개 이후로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기소개 이후로. 그리고 바뀌면서 적극적인 대시가 들어가면 바뀔 수 있는데 거의 첫인상에서 거의 50% 이상 끝납니다. 아, 정수죠, 정수. 무역업 하는 정수죠. 중국어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이 인물도 좋고 굉장히 남자답고 이 친구도 굉장히 멋있는 남자였어요. 안타깝게도 한 여자에게 집중을 했죠. 여러 남자가. 근데 그 여성분은 정숙이었는데 정숙은 다 천해입니다. 이상형이 없었던 거죠.
이 정숙의 눈에는 이상형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볼 때는 다 괜찮은 남자들이었는데 정숙은 눈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맞죠? 자, 커플이 됐죠. 네. 가장 나이 많은 형과 거의 나이 28살이었고 40살 거의 띠동갑이었습니다. 띠동갑인데 이 정말 커플 된 게 신기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영수가 굉장히 남자답고 멋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동안이잖아요. 그리고 능력도 있고 여자가 안 반할 수가 없지. 나이 그깟 거야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게 좋은 점이 더 많으니까. 아름다운 정숙이죠. 네. 최고 인기녀였습니다. 그러네 본인의 눈에 차는 남자는 없었다. 안타깝죠. 나중에 사계에도 나옵니다. 맞죠? 사계에도 나오면서 또 이어가는데 그건 제가 어떻게 된지 기억이 안 봐서 모르겠네. 한번 봐야 되겠네 이것도. 시간 나면. DJ 종수. 좀 안타깝죠? 영수. 자, 이 그림 너무 잘 나왔어요.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름다운 마지막 영수. 자, 이걸로 방송 마칠게요.